안녕하세요, 유닛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메쉬 프로퍼티스에 대해 알아보고 포트폴리오에 어떻게 적용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머터리얼에 대해 알아보고 마찬가지로 스크롤 포트폴리오 영상에서 머터리얼에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머터리얼은 3D 메쉬에 적용하는 재질로 표면이 어떻게 보일지를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쉬를 더욱 사실적으로 보이게 합니다. 여러 속성을 변경하여 다양한 색상, 반사, 거칠기 등 동적인 시각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우측 사진에서 보시면 왼쪽 캐릭터가 머터리얼이 없을 때, 우측 캐릭터가 머터리얼이 적용됐을 때의 모습입니다. 이 캐릭터의 머터리얼에 사용된 텍스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텍스처를 머터리얼에 적용을 하고 그 머터리얼을 캐릭터에 적용을 하면 이런 모습으로 그려지는 겁니다. 우선 머터리얼에 관련된 용어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diffuse는 들어오는 빛이 모든 방향으로 동등하게 뻗어나가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고 물체 표면 자체의 색상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앰비언트는 광원의 색상이 물체에 의해 반사되어 나타나는 주변 반사광의 색상을 지정합니다. 스페큘러는 들어오는 빛이 일정한 방향으로 얼마만큼 반사되는가를 나타내고 광원이 반사되어 물체에 가장 밝게 빛나는 부분의 색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시브는 자체적으로 빛을 내뿜어서 라이트처럼 작용합니다. 다른 라이트나 그림자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오퍼시티 트랜스페어런시는 투명도를 나타내는 용어로 반투명 머터리얼에 대해 빛이 표면을 얼마만큼 통과할 것인지를 조절합니다. 노멀은 표면이 향하는 방향을 나타내고 RGB 채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범프는 표면이 튀어나온 것처럼 표현해주고 흑백 채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의 사진이 노멀, 아래 사진이 범프의 모습입니다. 차이가 조금 있죠. 이 범프에 대해서 예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 여기에서 범프 매핑을 껐다 켰다가 해서 볼 수 있는데 범프를 끄면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범프를 켜면 이 블럭의 모양에 맞게 올록블록한 모양으로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링크도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에 첨부를 해놓을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머터리얼의 제너럴 프로퍼티스입니다. 백페이스 컬링은 후면 컬링을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하는 것이고 오리엔테이션은 메쉬의 버텍스가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으로 정의되는지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Disable Lighting은 조명을 비활성화하여 머터리얼이 조명에 영향을 받지 않게 하는 것이고 Disable Color Light은 색상 버퍼의 쓰기를 비활성화, Disable Depth Light는 깊이 버퍼의 쓰기를 비활성화하는 것입니다. Depth 펑션은 깊이 테스트에 사용할 함수, 조건을 설정하는 것이고 Need Depth Prepass는 깊이 프리패스가 필요한지 설정하는 것입니다. 간혹 외부에서 모델링 파일을 불러오면 이런 식으로 화면을 전환할 때 메쉬가 사라지고 보이고를 반복하는 현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머터리얼에서 백페이스 컬링을 켜주시고 Need Depth Prepass도 켜주시면 정상적으로 렌더링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기 와이어프레임은 메쉬를 와이어프레임 모드로 렌더링 하는 것이고 포인트 클라우드는 메쉬를 포인트 클라우드 모드로 렌더링 하는 것입니다. 포인트 사이즈는 포인트 클라우드 모드에서 점의 크기를 설정하는 것이고 G offset factor는 깊이 오프셋의 팩터 값을 설정하는 것이고 G offset units은 깊이 오프셋의 단위 값을 설정합니다. 머터리얼의 한 종류인 스탠다드 머터리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색상, 반사, 투명도 등을 설정할 수 있는 머터리얼이고요. 이렇게 이름이 필수로 들어가고 옵셔널로 씬이 들어갑니다. 이 스탠다드 머터리얼에서 주로 사용하는 프로퍼티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알파는 투명도 값을 설정하고 트랜스페런시 모드는 투명도 모드를 선택합니다. 알파 모드는 알파 블렌딩 모드를 설정하는 것이고 use alpha from diffuse texture는 diffuse texture의 알파 값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투명한 영역이 있는 PNG 텍스처를 사용할 때 텍스처 알파 값을 사용해서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separate culling pass는 별도의 컬링 패스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기 diffuse라고 되어 있는 것은 확산이나 난반사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프로퍼티스는 스텐실 섹션인데 들어가기에 앞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텐실은 3D 그래픽에서 특정 픽셀의 렌더링을 제어하기 위해 사용되는 버퍼입니다. 스텐실 버퍼는 각 픽셀에 대해 정수값을 저장하며 렌더링 할 때 특정 조건에 따라 픽셀의 렌더링 여부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복잡한 마스크 효과, 거울, 그림자, 멀티패스 렌더링 등에 사용이 되고 이런 예제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이런 형태로 지금 박스 하나가 있고 여기 또 다른 박스 하나가 있고 둥근 원 모양의 하나가 있죠. 이렇게 세 가지 얘가 박스 1, 얘가 박스 2, 얘는 스피어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을 때 지금 이 뒷면이 뚫려서 보이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박스 2를 뚫어서 박스 1이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앞쪽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뒷면으로 가면 이런 식으로 보이게 하는 걸 스텐실을 이용해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프로퍼티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enabled는 스텐실 테스트를 활성화하는 것이고 마스크는 스텐실 마스크 값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펑션은 스텐실 테스트에서 사용할 함수 조건을 설정하는 것이고 펑션 reference는 스텐실 테스트의 참조 값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펑션 마스크는 스텐실 함수의 마스크 값을 설정하는 것이고 op 스텐실 fail은 스텐실 테스트를 실패 시 수행할 작업을 결정합니다. op depth fail은 깊이 테스트 실패 시 수행할 작업을 설정하는 것이고 op 스텐실 플러스 depth pass는 스텐실 및 깊이 테스트 성공 시 수행할 작업을 설정합니다. 말로만 들으면 이해가 잘 안 가시죠? 그래서 준비한 또 다른 예제가 있습니다. 이 박스 안에 햄버거가 들어있는데 옆에는 핫도그, 이쪽은 피자, 여기는 와플이 들어있고 위에는 타코, 아래쪽엔 타코야끼 이렇게 각각 다른 음식들이 각 면마다 한 상자 안에 들어가 있고 면마다 다르게 표현하는 이런 것처럼 이제 스텐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텍스처 섹션에서 사용되는 프로퍼티스입니다. 디퓨즈 텍스처는 확산광, 스페큘러 텍스처는 반사광, 리플렉션 텍스처는 반사, 리프렉션 텍스처는 굴절, 이미시브 텍스처는 발광, 범프는 표면 질감, 오퍼시티는 투명도, 앰비언트는 주변광, 라이트맵은 라이트맵, 디테일맵은 디테일맵입니다. Use light map as shadow map은 라이트 맵을 섀도우 맵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Use detail map은 디테일 맵 사용을 활성화하는 플래그입니다. 그 다음 Lightning and Colors에서 사용되는 Diffuse는 확산광 색상이고 Specular는 반사광의 색상입니다. Specular Power는 반사광의 강도를 조절하는 것이고 Emissive는 발광 색상을 설정합니다. 앰비언트는 주변광 색상을 설정하는 것이고 use specular over alpha는 알파값 위에 스페큘러 반사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른 머터리얼의 종류인 PBR 머터리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PBR은 Physically Based Rendering의 약자로 현실적인 광원 효과와 질감을 제공하여 고품질 그래픽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아래처럼 이름이 필수로 들어가고 C는 옵셔널로 들어갑니다. 제너럴 프로퍼티스 항목은 스탠다드 머터리얼과 동일해서 넘어가도록 하고 알파 트랜스페런시 모드, 알파 모드도 스탠다드 머터리얼과 동일합니다.
use alpha from albedo texture는 albedo 텍스처의 알파 값을 사용하는데 스탠다드 머터리얼의 diffuse와 똑같이 투명한 영역이 있는 PNG 텍스처를 사용할 때 알베도 텍스처의 알파 값을 사용하여 투명도를 설정합니다. 여기서 알베도는 물체가 빛을 받았을 때 반사하는 정도, 즉 반사율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separate 컬링 패스는 별도의 컬링 패스를 사용하는 것이고 스텐실도 스탠다드 머터리얼과 동일하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채널에 관련된 프로퍼티스인데요. 알베도 텍스처는 확산 반사, 메탈릭 러프니스는 금속 거칠기, 리플렉션은 반사, 리프렉션은 굴절, 리플렉티비티는 마이크로 서페이스 텍스처는 미세 표면 텍스처, 범프 텍스처는 표면 질감, 이미시브 텍스처도 발광, 오퍼시티 텍스처는 투명도, 앰비언트는 주변광, 라이트 맵은 라이트 맵, 디테일 맵은 디테일 맵입니다. use light map and shadow 맵은 라이트 맵, 섀도우 맵을 활성화하는 것이고 use detail 맵은 디테일 맵 사용을 활성화하는 것, use 데칼 맵은 데칼 맵 사용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이번 강의의 마지막인 쉐이더 머터리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복잡한 내용들이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따로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쉐이더 머터리얼은 커스텀 쉐이더를 작성하여 특별한 시각 효과를 구현 가능하게 하는 재질입니다. 고급 사용자와 특수 효과에 적합하고 이름과 씬, 쉐이더 패스가 필수로 들어가고 옵셔널로 옵션스가 들어가는데 경로와 옵션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우선 버텍스와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두 가지로 정의가 되는데 각각의 경로를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고 밑에는 이제 이 쉐이더 머터리얼에 들어가는 어트리뷰트 그리고 유니폼스라는 이제 옵션들을 넣어줘서 이 항목들에 대해서 쉐이더 머터리얼이 제어하고 적용해서 쉐이더 머터리얼이 작용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링크로 입력하셔서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이 하나 뜰 겁니다. 네. 보시면 위에 버텍스 쉐이더, 밑에는 픽셀, 프래그먼트 쉐이더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우측 화면에는 렌더링 되는 이런 3D 공간이 있는데 위에 템플릿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 하나씩 눌러서 보시면 어떤 식으로 이게 작용이 되는지 쉐이더를 확인하실 수 있고 네. 옆에 메쉬스에서 도형도 뭐 박스나 일반 토루스 이런 형태로 변경하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해져 있는 프리셋들을 적용하여 보실 수 있고 코드를 작성해서 원하는 효과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실사용으로 넘어가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scene2 스크립트의 load models라는 함수로 오시면 스탠다드 머터리얼과 PBR 머터리얼 두 가지를 생성을 했고요. 각각 박스에 이 머터리얼들을 적용을 해주었고 스탠다드 머터리얼에서는 디퓨즈 컬러를 이용 그리고 PBR 머터리얼에서는 알베도 컬러를 이용해서 상자에 색상을 부여하였습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상자가 하나가 생성이 되고 이 안으로 들어가서 스크롤 계속 이어서 하면 내려오는 요 상자 이렇게 두 개가 적용이 되어 있는 건데요. 이 상자의 머터리얼에서 또 이제 백페이스 컬링을 false로 해줘서 박스 안쪽으로 들어가서 렌더링을 시키기 위해 이 백페이스 컬링은 false로 설정을 꺼두었습니다. 이렇듯 메쉬 이후 머터리얼까지 다루었는데요. 머터리얼을 이용하여 메쉬에 옷을 입혀주고 꾸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다음 영상으로는 머터리얼 하면 빼놓을 수 없는 텍스처에 대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관련된 내용으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